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본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밀사뱅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공고가 떴죠. 자, 우리 은행권 취준생분들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도 물론 있겠지만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마감이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오늘이 8월 14일이니까 한 13일 정도 남았네요. 자, 남은 기간 동안 자소서 이제 잘 적어야 되겠고, 물론 나머지 이제 필기시험이나 다른 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반기 채용 공고가 뜨고 있으니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은 일반 전형이 총 415명, 그리고 보훈 전형이 50명 해서 총 465명 채용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자, 총 4개의 질문이죠. 각각 1000바이트씩. 그래서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분량이 많지도 않고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소서는 항상 함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비껴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할 때 적절한 대처로 해결하였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본인이 사용하였던 의사소통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1000바이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해 놓았냐면요. 총 1000바이트를 맨 앞에 이렇게 소제목을 하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300바이트, 700바이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300바이트, 700바이트. 자, 300바이트에는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적어달라고 했던 이 당시 상황을 여기에 이제 300바이트에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700바이트에는 이제 본문에 대한 본문 주제, 질문에 대한 그 답변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적을 겁니다. 자, 지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그 형식을 제가 300, 700, 300, 700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700바이트는 다시 500과 200으로 나눌 거예요. 500과 200으로 나누어서 500바이트, 중간에 500바이트가 되겠죠. 이 500바이트에 핵심 답변을 적고 마지막 200바이트에는 이제 결과와 느낀 점 또는 뭐 향후 계획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적는 그런 루틴한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 200바이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질문을 보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할 때 적절한 대처. 자, 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찾아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포인트에 뭐라고 적어 놨냐면 먼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했던 내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뭐 고객이 와서 뭐 안 되는 거를 되게 해달라거나 뭐 아니면 뭐 할인이 안 되는데 할인을 해달라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뭐 물론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적힐 것도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한 내용. 우리 알바생 입장에서는 이제 할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요구할 때 그때 이제 질문은 이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찾으시고 난 다음에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라. 요까지가 이제 300바이트에 적으면 되겠죠. 요 위쪽에 300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의사소통 방식.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결될 거냐면 이 문제가 본인만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나친 요구, 할인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이 순간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그냥 안 된다고 할까?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할 겁니다. 요 고민의 상황,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서 이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의 상황, 그 고민의 상황을 중간에 답변 중에 전반부 200바이트 정도에 적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300바이트는 이제 본격적인 해결 내용이겠죠. 해결 내용을 적고요. 마지막 200바이트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 이런 거를 느꼈다. 이런 걸 배웠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적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500바이트를 제가 본문에 적으라고 했는데 500바이트를 핵심 내용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500바이트를 다시 200대 300 정도로 나누어서 그러면은 세밀하게 나누면 300, 200, 300, 200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겠죠. 맨 위에 300바이트에는 당시 상황, 그 다음 200바이트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까 알바 상황을 예를 들면 이 고객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고민 상황. 그 아래쪽에 300바이트에는 본격적인 해결 내용.
그리고 마지막 200바이트에는 결과와 느낀 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라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3번의 여기 포인트에 어려운 상황에서의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1번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렇게 내려드립니다. 자, 근데 2번에 보면 여기 의사소통 방식, 본인만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게 있고, 3번에 보면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1번 답변을 보면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방식도 캐치할 수 있고, 인사 담당자 또는 평가자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캐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할까?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할까? 어느 게 더 큰 개념일까?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 4번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 큰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크고 의사소통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의 수단일 수 있겠죠. 자, 이러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1번 답변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생했던 경험에 대해 적어달라. 당시 상황을 또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인이 파악한 문제점과 대처 방식을 구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행동 중심으로 서술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해 놓았냐면, 역시 제가 계속 300, 700으로 간다 그랬죠. 자, 여기는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소제목을 하나 적고, 역시 300, 당시 상황, 700은 본문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인 답변이죠. 자, 적는데, 자, 이 300바이트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여기 적힐 거냐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생했었던 그 상황 있죠. 자, 요때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됐다. 그 상황,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맨 처음에 300바이트에 적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포인트에 적어 놓은 거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1번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중간 과정에 있어 가지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을 일단 300바이트에 한번 적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공부가 뭐 뜻대로 되지 않더라. 뭐 계속 뭐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뭐 관계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을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거를 이제 맨 처음에 300바이트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과 대처 방식에 대한 고민의 깊이라고 제가 2번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그러면 다시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나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자꾸 친구들하고 만나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자꾸 뒤처진다, 또는 내 뜻대로 장학금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내 속에서 딜레마 현상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를 버려야 될까? 아니면 친구를 좀 멀리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요 갈등 관계가 생기는 요 내용을 다시 여기 본문의 상황 밑에 200바이트 정도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300바이트에 그 해결 내용. 그래서 나는 친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내 목표는 이제 실패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친구는 이제 버려야 되겠죠. 또는 줄여야 되거나. 자, 그런 상황 메인 답변 내용을 이제 여기 300바이트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바이트는 역시 결과와 또 느낀 점, 배운 점 또는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여러분들의 문구 있죠. 자, 그래서 1번하고 답변 구조가 똑같아집니다. 1번하고 똑같이 그 맨 위에 300바이트에는 당시 상황, 그 다음에 본문 답변 중에 이제 맨 위쪽에 200바이트에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 상황, 여러분들의 고민의 깊이, 그 부분이 제가 포인트 2번에 적어 놓은 거죠. 문제점과 대처 방식에 대한 고민의 깊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이쪽도 포기하기 어렵고 이쪽도 하기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그 고민. 그 고민의 상황을 여기 200바이트 여기다가 적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했거나 어느 쪽으로 아니면 둘 다 선택을 했거나 둘 다 뭐 다 잘해보자 라고 하거나 상관없죠. 자, 그래서 그 결과와 이제 배운 점, 느낀 점인데, 여기 이제 질문을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고생했던 경험을 적고 있잖아요. 자, 고생을 했던 경험을 적고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했고, 또 고민을 했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파악한 문제점과 대처 방식. 자,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역시 나는 뭐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또는 뭐 친구와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본인의 문제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던 사례를 적어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질문에. 그래서 여기 제가 포인트 3번에 뭐라고 적었냐면 결과를 성공했던 사례를 적을까 실패했던 사례를 적을까,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사례를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선정법은 아닙니다. 실패했던 사례에서도 보통 우리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거를 배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큰 거를 배웠던, 조금이라도 더 큰 경험을 그냥 적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성공 실패를 따지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성공 사례, 실패 사례는요, 글자 몇 자만 바꾸면 성공이 실패가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인사 담당자가 아니니까 나는 성공 사례를 적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경험상 나한테 큰 경험이었던 실패 사례도 괜찮으니까 큰 경험이었던 그 사례를 적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제가 여기 목표의식, 추진력, 자기관리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2번 답변을 보면 이 지원자가 목표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목표의식에 대해서 추진력이 있는지, 그래서 목표의식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뭐 목표를 수정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관리 능력이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목표를 수정했다고 해가지고 추진력이 없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목표를 수정하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합당한 내용, 논리적인 내용만 나오면 그게 잘된 답변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1등짜리 답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목표의식과 추진력과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있고 실패했기 때문에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목표의식과 추진력, 자기관리에 대한 이런 항목, 질문 항목이다 이렇게 2번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소속된 팀이 다른 경쟁 팀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당시 상황을 또 간략히 기술하고 소속된 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또 똑같이 이렇게 그 300, 700으로 구분합니다. 소제목 하나 적으시고요. 자, 300바이트는 또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700바이트에는 또 본문 답변에 대한 내용과 결과가 적힐 텐데, 구조는 1번, 2번, 3번, 4번이 똑같습니다. 자, 300바이트에는 어쨌거나 이 당시 팀이 경쟁팀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답변 중에 또 200바이트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민의 내용을 또 200바이트에 여기 전반부 200바이트에 여기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답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메인 답변을 여기 300바이트에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200바이트에는 결과와 느낀 점 또는 배운 점 또는 향후 계획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에 팀과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을 적어달라 그랬습니다. 2번에는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나누지 않았지만 3번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가능하면 성공 사례를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그 보완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 또는 방식,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체크표 해놓은 요 500바이트, 200바이트와 300바이트죠. 요게 메인 답변이 적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지금까지 다 계속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번에는 팀워크와 조화, 융화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3번 답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팀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뜻을 그대로 관철시켜서 성공했던 사례도 있을 거고요. 나도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도 의견을 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아서 그 결과로 갔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자기가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자기가 제안했던 내용으로 갔던, 이거는 성공 중에 성공 사례죠. 여러분들의 영웅담이죠. 그죠? 이 영웅담보다는 팀워크와 조화, 융화라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은 의견이 있어서 내가 과감히 내 의견을 버리고 따라갔던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의 조직력 또는 팀워크, 이게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에피소드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제안을 했던, 자기 의견으로 갔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3번에는 팀워크, 조화, 융화 이런 걸 보는 데 있어 가지고 팀워크라고 하는
라고 하는 거는 내 의견대로 팀을 움직였다. 이거는 팀워크가 아니고 이거는 리더십이죠. 이거는 리더십이고요. 내 의견대로 팀을 움직인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융화가 되어서 또는 융합이 되어서 또는 모여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게 팀워크이죠. 자, 그래서 이 팀워크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례를 3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조직, 팀, 학교 등의 규칙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야기해달라. 당시 상황을 또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점에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냐, 좀 불편하다 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냐, 그리고 당시 본인은 어떻게 그 부적절한 그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냐, 그걸 그냥 보고 있었냐, 아니면 뭐 좀 개선하려고 했냐,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해버렸냐, 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어떻게 또 표시를 해 놓았냐면 방식은 똑같죠. 자, 맨 앞에 소제목 하나 적으시고요. 300바이트, 700바이트를 또 나눕니다. 자, 당시 상황을 전반부 300바이트에 이렇게 적겠죠. 자, 그럼 또 여기 200바이트에는 본문 답변에 200바이트에는 이 부적절한 이 조직의 규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민의 내용을 이 200바이트에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 아래 300바이트에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라고 하는 요 내용,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 300바이트에 적어줍니다. 여기 300바이트죠.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200바이트는 또 결과와 느낀 점, 배운 점, 계획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300, 200, 300, 200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다 짜지겠죠. 자, 여기 포인트를 보면, 자, 학교에 보통 이제 뭐 동아리 규칙이나 뭐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또는 알바생들의 어떤 불문율이나 이런 규칙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제 불편하고 부적절한 규칙이나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 그걸 뭐 일단 하나 여러분들하고 안 맞았던 그런 규칙이나 절차를 하나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300바이트에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요 고민을 그 아래쪽에 200바이트에 적고요. 나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 생각,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일단 내가 길게 뭐 알바 근무를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수용을 하기로 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알바 자체를 그냥 그만뒀을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겠죠. 자, 그 행동을 솔직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이제 이 중간에 300바이트에 적겠죠. 그리고 여기 이 답변은 조직력, 직업윤리, 준법정신. 자, 여러분들이 조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융화가 되고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답변을 보면 대충 인사 담당자들의 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지킨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또 반드시 그만두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만두고 나갈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 사유가 어떤 사유였길래 그만두고 나갔는지, 그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이, 그게 더 솔직한 답변이 좋은 거지, 전부 다 무조건 저는 뭐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용을 했다, 또 무조건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의 일률적인 답변이 나오는 건 그건 또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사실 AI지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 답변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솔직하게, 나는 그때 사실 이렇게 행동했다, 나한테는 너무너무나 부적절하고 이런 규칙이라서 나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라는 내용을 적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이면 이 답변에서는 충분히, 이 질문에서는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자,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는 다 똑같죠. 구조는 다 똑같은데요. 자, 일단 포인트를 보면 2번을 제외하면, 2번 답변을 제외하면 전부 다 대인관계, 조직생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단체 속에서, 조직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두드러진다고 보여지고요. 자, 1번 답변에서는 제가 의사소통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이쪽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있으면 좋겠다. 자, 2번 답변은 목표의식과 추진력, 자기관리 능력이 보일 수 있는 항목이다. 3번 답변은 팀워크가 보일 수 있는 항목이다. 4번에서는 조직력, 특히 조직력,
그 다음에 직업윤리와 충북정신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보면은 대부분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죠. 자, 전부 다 NCS 뭐 역량이라든가 뭐 또는 조직력이라든가, 여러분들 결국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여러분들의 역량이 엿보일 수 있는 이런 답변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 인공적으로 저는 AI에 가까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묵직한 답변으로 더 나은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 중요도를 보면요, 다 중요한데요. 다 중요한데 제가 특히 2번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번이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적으라고 이렇게 딱 그 확정 지어 놓은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성공 사례를 적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성공 사례를 적으면 별로 변별력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에피소드를 확장시켜서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 반드시 실패가 아니더라도 허지부지하고 끝나는 상황도 괜찮으니까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도 한번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이야기 주머니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입니다. 솔직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다들 좋은 자소서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